저장 강박을 앓고 있는 또 한 사람. 복지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미정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안 됐어요. 예? 손 안 됐어요. 저기 공간을 저하고 치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치우시겠다고. 근데 그게 좀 치우지 못하니까 미안해서 손을 못 댔다고. 예전에 한번 치우셨다고 그러는데. 예, 예전에 한 번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4년 전에. 4년 전? 예. 엄마가 택배 올 때마다 집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듯 자신이 없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거 택배 엄마한테 보내려고 했던 김하고요. 이거 빨리 작은애 집에서 빨리 해왔는데 도래 일어나게 다 뒤집으려고 그랬어. 여기 틈이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갔고 이건 쌀이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집에? 그냥 이거 받고 넘어가면 사랑이 거기 있어. 사랑아 거기 있어.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집. 놀랍게도 방 안에는 강아지가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아지가 있네? 네. 그러면은 저기 어머니 여기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없어요. 주방 살림이며 과자, 옷까지 이 많은 물건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옷. 아, 그러면 이거를 뭔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여기 이사 와서 바로 17년 됐어요. 이게 주방이라는 거죠? 네, 여기는 안방하고 들어가. 이게 주방으로 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아니요. 거예요? 거기는 다 주방이고 이쪽에는요 예. 안방이고.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구조. 15평 남짓한 아파트는 왼쪽 작은 방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복지사와 얘기를 나누는 동네 주민. 평상시 미정 씨와 다툼이 잦았던 이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봐. 나쁜다고 다 아니야. 이야기했어. 영희 씨. 가만히 있어. 뭔 얘기를 해? 아니, 이해한 나봐. 거야. 나쁜. 인터뷰 무슨 인터뷰를? 아니, 인터뷰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래 어떻게 저기 가 계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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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담을 했다고 오해를 한 모양인데요. 여기다 물건 들여. 씨를 이해하면은 전부 다 여기서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해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적을 만들면 안 돼. 내가 이해를 시킨다고. 왜 그냥 진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치우려고 하면은 여기서 부지려고 한다고 얼마나 그래갖고 짐 때문에 이웃과도 갈등이 심했던 미정 씨. 이웃들 입장에선 그 속사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감성 욕을 해가면서 먹고 편하게 사니까 응? 그래서 그런다고. 더 힘들었죠. 몰랐어. 집에 불지른다고 몇 번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심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본인이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이유는 모르고 이제 본인에게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게 좀 있다. 20여 년 전 남편이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서부터 저장 강박이 시작됐다는 미정 씨. 이웃과의 불안은 미정 씨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방이 이쪽에 늦은 밤 미정 씨가 아들과 함께 향하는 곳은 인근 공원. 그런데 뭔가를 꺼냅니다. 아, 칫솔이네요. 이곳에서 양치질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세우라고 그랬잖아. 허리 세울 줄에서 호흡만 정확하면 허리가 물을 쓸 수가 없으니 집에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밥도 거의 사 먹고 빨래는 딸네 집에서 해오곤 합니다. 아니 매일 여기서 쉬세요? 에? 아니요. 딴 데서 해요. 그럼 저녁에만 여기서? 에? 저녁에만 여기서? 아니, 저녁에도 새우젓 북회장 가면 거기 지하요. 지하요. 아픈 남편은 요양원에 있고 딸은 결혼을 해 따로 삽니다. 지금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는데요. 하는구나. 집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뭐 보시는 거예요?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나무도요 엄청 이뻐요 꽃이. 근데 저렇게 다 잘라거든. 여기 앞에도 목련꽃이 피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다 잘랐잖아요. 미정 씨라고 짐으로 가득 찬 집이 좋을 리 없겠죠.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잠시 후 아들이 먼저 집으로 들어갑니다. 됐다. 나 들어가. 알았어. 빨리. 엄마. 뭐? 못 살겠다. 뭐 못 들어가? 그런데 가까스로 방 안에 진입한 아들이 갑자기 다시 나오네요. 무슨 일일까요? 여기가? 여기가? 아니 밑에. 거기 더 밑에가? 예. 왜 허리가 언제부터 아팠어요? 아까부터. 며칠 전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아들. 이렇게 몸이 아픈 날엔 이 생활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거나. 이거. 가방 있는 거. 다 치워줬구나. 엄마 많이 추워졌대. 진짜. 엄마한테 말했어요.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에? 안 추워. 엄마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아유, 그럼 치워주지, 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 쌓이는 물건만큼이나 아들의 불만도 커져만 갑니다. 끄집어 대니까 더 벗겨가지고 한편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미정 씨. 김장할 때 쓰든지 뭐 샤워할 때 쓰든지 그 머리 쓰는 거고요. 이거요 2,000원 써서 2,000원. 14,000원인가 3,000원인가. 이거 8개 해갖고 7,500원 줬어요. 뚜껑 딱 닫아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딱 서요. 이렇게 누가 버렸어요. 깔아놓고 이거 다 끄집어내갖고 분리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버리자고 마음을 먹어봐도 그 무엇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정 씨 스스로도 이런 자신이 싫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있잖아요. 어른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안 해놓고 살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아갖고 미쳤는가 보다고 나 가끔 그래요. 누울 공간조차 없는 방 안. 앉아서 밤을 지새울 때도 많습니다. 아들과 엄마, 두 사람은 이 밤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힘겹게 집으로 들어가는 아들. 그러나 둘이서 앉아있기에도 비좁은 공간. 모자는 연신 티격태격입니다. 내 발을 밟아. 아, 눈 말고. 아, 똑바로 앉아. 저쪽으로 뒤로.
아. 왜 이래? 뒤로 가라고. 아니 왜?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서. 에이 진짜. 이러고 안 살았었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응. 많이 사다 놓은 게 화병이었어요. 요리하면서 밥해 먹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니고 진짜 수저 하나 젓가락 하나 꽉 잡아놓고 딱 그러고 살고 싶어요. 처음에 애들 2, 3살 때 방 다 채워놓고 가방 메고 놀러 갔다 온 그런 게 생각나. 감자 삶고 부침개 부쳐갖고 애들아 놀러 가자 하고 놀러 갔다 온 게. 단촐하게 살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다는 미정 씨. 그런데도 미정 씨는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박미정 씨가 4년 전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다시 또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편해지지는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또? 선생님하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깨끗하게 해놓고 예. 잘 살고 있다가 예. 마음 편하면 선생님 뵈러 온다 그랬었는데 예. 죄송해요. 아니요. 그 힘든 일. 오래전 사고로 누운 남편,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지인.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이 저장 강박을 악화시켰는데요. 그럼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좋아지실 거예요. 예, 좋아지실 거예요. 이분은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치료 중요하고 이분은 뭐냐면 이제 아까 인터뷰할 때도 그러시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도 제가 치료한 것도 있었지만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회작가 선생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분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해주고 고민해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처럼 너무 자기 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이분한테 마음적으로 옆에 있어줄 분이 있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장 강박을 치료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소죠. 박미정 씨의 집에도 청소가 시작됐는데요. 구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바퀴벌레며 쥐똥. 집을 치우고 나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쪽은 다 버릴 거예요. 버려드릴게요. 이불만 빼고. 그럼 이쪽은? 이쪽은 나오는 거는 검사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걸로. 나중에 제가 보고 쓸만한 또 쓸만한 거 있으면 또 보여주고. 보여드릴게요. 응, 그러니까 자 이제 울지 말고. 물건을 치우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내 우울해하는 미정 씨.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저번에 물건을 해줬던 건데 이런 식으로 다 갖고 가버렸거든요. 세상에서 다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꽉 막혀있던 현관이 뚫리자 드디어 집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방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모자가 거주하던 작은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덕분에 사랑이가 오랜만에 세상 구경을 하네요. 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그새 청소는 끝났습니다. 작업 시작 6시간 만인데요. 그 투입된 봉사자는 약 20여 명 정도 되고요.
쓰레기 양은 2.5톤 차량 2대분 약 5톤 정도 치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도배장판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당사자가 지금 쓰레기 치우는 걸 조금 반대하시고 저항하셔서 완벽하게 청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추가 청소 작업을 한 번 더 잡아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에서 집 청소를 권유하는 건 저장 강박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최근 발견된 저장 강박 가구 수는 꽤 많습니다. 저장 강박 가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재발입니다. 몇 달 전 청소를 했던 한 저장 강박 가구를 찾았습니다. 계시네. 여기 지나가면서 들렸다니까, 이 앞에. 나한테 들릴 일이 뭐가 있어? 예, 또 이렇게 됐어요. 가난하게 그래라. 아따, 뭐 이상하네.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난 가난하게 이렇게 산다면. 아니 쌀이 떨어지냐고. 딸들아 말이야. 내 신발은 또 벗게 또 생활을 해. 아따, 그러니까 애 이렇게 모아.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섞어야지. 하더니 말더니 나 줘요. 아니 말고 내 쌀. 저장 강박이 재발된 경우 보통은 심하게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뭐? 저 봐봐 이렇게. 승진 한번 나버리면 나는 나볼게. 안녕하세요. 한 번 다친 마음 다시 열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래 알았으니 난 그거 참으면 주죠. 그때 문을 연 한 주민. 그간 말도 못하게 소가리를 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자꾸 미쳤을 겁니다. 이걸 붙이면 내 자신을 한탄을 해요. 내가 세상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데 와서 사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뭐라 좀 주둥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요. 바닥 보세요. 여기가 제일 더러워. 깡통 그 막 음료수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지지지지지. 엘리베이터 모이고 아주 난리. 그새 이찬호 단장이 설득 끝에 조금 전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한 거죠? 상한 거지. 상한 것을 이렇게 놨더니 이건 병이 들지 않고서는 헛수고 다 지금 바퀴벌레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 이 안에가 바퀴벌레 똥들이에요. 지금 여기 바퀴벌레 봐요. 예? 그죠? 이거 봐보세요. 내가 참 거짓말 안 쳐. 이거 봐봐요, 바퀴벌레요. 벚꽃처럼 우수수 떨어져요. 바퀴벌레가 참혹한 환경.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스러운데요. 음식이 썩어가고 있고 바퀴벌레가 여기가 잠자리입니다. 요 신발이 근다고 해서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가 잠자리예요. 여가 잠자리고 예전에는 비둘기도 키웠어요. 비둘기. 거기다가 야 음식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물은 항시 쌓여 있어요. 저기 썩어가고 있고 쌀들 보세요. 그죠? 이대로 두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지 싶은데요. 남 주지도 않고 요 음식물 다 썩어져 있잖아. 이게 지금 요건 한 이 정도 바닥만 깔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장까지. 저희들이 한 그게 얼마 전이었죠? 11월 달에. 12월 달에. 11월 달에 우리 해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계속 병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갖다 버려도 6개월 됐네요. 6개월 정확히. 요게 올해 말 정도 되면 이렇게 쌓일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저장 강박 가구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들은 사전이 아니라
채워주기는 하는데 봉사단체에서나 근데 이제 관공서 또 유관기관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죠. 사후 관리가 해야지 다시 재발이 안 되는데 계속 재발이 됨으로써 이 공동주택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피해를 주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또 자제분한테도 굉장히 큰 어떤 피해를 가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도록 본인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의무였는데 계속 해줘도 되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저장 강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뚜렷한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죠. 때문에 저장 강박을 앓는 이들은 사회 속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문 안에서는 심각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 짐더미 속에 갇혀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